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껑충 뛰고 있다라는 관측 보도가 많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 함께 보시죠. 자, 앞서 봤던 것처럼 3.6%, 2주 만에 1.5에 3.6%로 유의미한 수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6월 둘째 주에서 6월 넷째 주는 최 감사원장이 나온 해 만에 꿈틀꿈틀 출마론이 본격 꿈틀꿈틀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보다 늦게 이 대선 물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변화를 보이고 있고, 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부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앞서서는 이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 같은 지지율 변화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는 수치 자체로는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나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재형 원장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인지도가 높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많이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최재형 원장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고, 그러면서 같이 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미담들이라든지 여러 사례들, 그리고 또 원전 감사한테 보였던 그 여권의 공격에도 맞섰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불구하고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이라는 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같은 진영의 지지율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지금 본 것처럼 그런 점에서 다소 이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고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지 않습니까? 다음 주 29일 날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부터 이제 국민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갈 길들을 하나씩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가 윤 전 총장에 쏠리게 되겠죠. 그런 와중에 다시 계속 최재형 원장이 본인의 지지율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만 최재형 원장에게 유의미한 지지율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율 이야기 나왔잖아요.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갖고 여당 의원들과 거세게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설전의 주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당시 의원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놓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한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대통령을 언급하셨습니까? 대통령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다르겠죠.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계십니까? 그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언급했고 지지율을 언급했고,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것은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 여당에서는 괘씸하다라는 반응 보였고, 야당에서는 사이다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던 그 발언이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떤 맥락에서 저런 설전이 있었던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이 설령 압도적인 60% 70%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정당성을 통해서 행정을 하고 자기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검증 절차라든지 행정적 집행에 있어서 정당성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설령 60% 70% 대통령 지지를 받아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부분은 따져봐야 될 텐데, 심지어 50%도 되지 않은 대통령이 그런 일을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아마 여권에서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안 넘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표현 자체에서의 조금 뭐 감사원장이 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는 좀 나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저 포인트 자체는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의 이 상권 분립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정당화될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역할이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브레이크 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 부분 크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간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던 부분은 바로 이 대통령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에 관련된 설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41% 발언도 그 같은 맥락에서 나왔던 거고, 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법과 원칙을 다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라는 여당 의원들과의 설전도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약에 대권 출마를 한다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제의 자의적인 통치에 관한 종식을 선언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익진 변호사님,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최 감사원장 마지막 발언에서 다시 들었듯이 해석은 알아서 하시라.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이 무슨 41% 대통령 받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라고 했어. 41%밖에 안 되는데 라는 거에 방점을 찍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야당 의원들 입장의 생각에서 본다면 아니 60, 70을 받더라도 국민들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데 그걸 그냥 막 저렇게 추진하면 돼? 앞부분에 또 방점을 찍기에 따라서 좀 달리 들리는 거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41%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압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반순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고 상대 후보들과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저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의 이제 뭐 박범계 장관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그 흠집을 낸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불과 41%밖에 지지율을 못 받았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게 뭐 지금 뭐 그 전제 그 왕정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저런 이야기를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이야기가 과연 그렇게 뭐 좀 과한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저 시점부터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목받게 되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배신자다라는 불편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출마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문 대통령 탕평 인사에 배신한 사람이 문제다. 이광재 의원, 감사원 뒤편에 앉아 계산기 두드리는 처사는 비겁하다. 이철희 수석, 임기 채우시고 독립, 중립성 확고히 다진 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견제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권의 반응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재형 원장, 김동연 부총리 등 본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야권 진영의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배신이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기억해보면 깜짝 놀랄 인사들이 갑자기 2016년도부터 영입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몸을 담았던 조홍천 의원이 가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진영 당시 장관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배신이라는 표현보다는 현 정부의 몸을 담았다가 실망했던 사람들이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서 다른 대한민국을 꾸리기 위해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인식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따지면 이 배신으로 따지면 그쪽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배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표현은 서로가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여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봅니다. 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현직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감사원장 자리에서 벌써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정치에 참여하냐 마냐를 두고 있게 된다면 지금 감사원 조직이 운영되기 굉장히 대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출마의 의지는 가질 수 있지만 정치적 중립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는 최재형 원장이 스스로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핫싸움 함께하고 있습니다.